예, 구독,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말까지도 다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훅 다시 인사드립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규정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민주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인권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흔들리기 시작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검찰 공안통 출신 안창호 씨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무한 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과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력을 살펴보니까 1993년에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했더군요. 검사로서 말이죠. 그런데 법질서 수호가 주 업무인 법무부의 인권 업무는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가 중요한 임무인 국가인권위원회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안 위원장은 사법시험 23회로 윤 대통령의 10년 선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이분도 꼴통이지만 인권위에는 이분을 능가하는 분이 있죠. 예. 요즘 TV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거의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볼 것 같아요. 바로 갖가지 막말과 욕설,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입니다.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하여간 이 정부는 정말 검사 출신들 때문에 망했어요. 자,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사법시험 19회, 사법연수원 10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으로 유명한 박영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시 19회니까 안 위원장의 4년 선배입니다. 며칠 전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안 위원장에게 김용원 의원의 막말과 불경스러운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위원장이 상당히 난처해하는 그런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제출도 이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작성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서더군요. 물론 국민 그 누구에게도 법적 방어권은 보장되는 게 맞고 인권위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죠.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시기가 문제인 거죠. 나라를 망국의 지경으로 이끈 내란죄 혐의가 워낙 무거워서 탄핵 심의가 진행 중이고 수사까지 받는 사람의 인권을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게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행태 아닙니까? 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일반 개인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삼 김 의원의 막말과 반인권적인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조성식의 훅에서는 김 의원의 과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원 의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수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10여 년 동안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복지원 시설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했던 국내 최고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힙니다. 어둠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해서 세상에 처음 드러낸 사람이 바로 김용원 검사였습니다.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현재 울산지검이죠. 울산지청 소속 검사였던 김 의원은 이 사건 주인검사로서 복지원의 비리를 밝혀내서 불황화로 수용돼 있던 3,000명을 풀어주고 그 복지원 원장을 국고 횡령죄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검찰을 떠난 후에 펴낸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는 책에는 당시 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정치권, 부산시 등으로부터 받은 압력과 고교 동문인 김영삼 신민당 고문한테 격려받았던 일화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 의원의 검사 생활은 10년이 채 안 됩니다. 1990년 1월 부산지검 소속이던 김용원 검사는 부서검사들과 함께 저녁 회식 후에 부산 광안리 해변 초록카페라는 룸사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옆에 접대 여성들을 앉히고 한창 폭탄주를 마셨는데요. 그때 밤 한 11시경 괴한들, 김용원 의원이 책에서 괴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사들과 이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몸싸움도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KBS 기자들과 단속 나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다음날 룸살롱에서 검사들이 여성 접대부를 끼고 술 마시는 장면이 KBS 뉴스로 전파됐습니다. 검사들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하면서 단속을 방해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김용원 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5월 초록카페 술자리 사건을 보도했던 KBS 부산지사 기자가 부산지검 특수부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건설업자한테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였는데요. 당연히 보복수사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김 의원은 책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뒷날 문제의 그 KBS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보복수사에 당했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말하더군요. 갈취한 사실도 없고 검찰이 그 건설업자의 약점을 잡아서 일종의 조작 수사를 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이 기자는 해직이 돼서 KBS 노조에서 한동안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록카페 사건으로 비리검사로 찍힌 김 의원은 2년 뒤에 검사 옷을 벗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젊었을 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면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벌가 정치검찰을 비판하고 검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가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1991년 대학가에서 발생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점입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강기훈 씨를 구속한 것을 두고 검찰이 또 한 번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검찰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정부와 여당을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열을 올리면 정치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책 내용으로만 보면 합리적이고 나름 정의로운 면도 있어 보이죠. 변호사 개업 후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8년간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 변호사를 지내고 2004년부터는 3년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무원을 공익위원을 지낸 걸 보면 노동자와 노조 문제에도 관심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분이 왜 이렇게 반인권적 수구 꼴통이 돼버렸을까요? 저는 이분의 정치활동 이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96년 무소속으로 15대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했던 그는 이후 여러 차례 당적을 옮깁니다. 국민신당, 민주국민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과도 인연을 맺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섰으나 경선에서 탈락합니다. 이듬해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부산본부가 발족했는데 김용원 변호사가 정승용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공동 상임 대표를 맡았습니다. 완전히 말을 갈아탄 거죠. 그리고 2023년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됩니다. 김용원 의원은 55년생이니 윤 대통령보다 5살이 많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검사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 대통령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제 와서 속았다. 심지어 윤석열에게 호의적이었던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사람 잘못 봤다라는 한탄이 나오는데요. 뭐 제가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적어도 문재인보다는 윤석열이 대통령 잘할 것 같다. 뭐 초록은 동사이라 또 같은 뭐 검찰이 식구라 그런지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기대도 걸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분들마저도 전부 지금 뭐 돌아섰죠. 아니 뭐 어이가 없잖아요. 예. 자, 친위 구테타에 의한 내란이라는 그런 초현실적인 범죄를 일으킨 그 사람에 비하면 김용원 의원은 양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대로 인권을 망치게 할 수는 없죠. 더 추해지고 더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기를 권합니다. 그간 인권위에서 내부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왔던 간부 한 사람이 최근 지방 한직으로 발령이 났더군요. 인권을 지키는 사람을 내치고 망치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직이 인권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성시 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까먹었는데 왜 여기 뭐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